자, 우리 측정 이어서 엔진의 주요부 측정 진행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엔진의 측정 부위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동영상화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너튜브에다 올려놓고 있죠. 미래자동차과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가 엔진 정비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학습이 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점검할 엔진의 주요부 측정은 디젤 쪽에 우리가 기능사나 일부 또 산업기사에 나오는 항목들을 한번 측정하고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가 디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사 노즐, 기계식이나 기계식 우리가 디젤 엔진 경우에는 이 분사 노즐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푸시로드나 플런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료의 압력으로 처음에는 볼펜 촉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연료가 안 나오죠. 촉으로 막고 있으니까는 이걸 우리 니들 밸브라고 하거든요. 이제 규정 이상의 압력이 발생하면은 스프링의 장력보다 더 센 힘으로 연료의 압력이 들어오니까는 그때 우리가 그 니들 밸브나 플런저 위쪽을 위로 올려서, 그러니까 볼펜 촉이 위로 올라가면서 구멍이 개방이 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연료가 연소실 안으로 쏴지는 이런 형태의 디젤에서, 물론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죠. 자, 여기 이미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이 장비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분사 노즐의 연료 압력, 개시압력이죠. 그 다음에 연료를 쏘고 난 다음에 끝단에서 연료가 멈춰야 되는데 완전히 밀폐가 안 되면은 살짝 연료가 누유가 돼가지고 연료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연소실 안으로 연료가 들어와서 폭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료가 찔끔 맺히는 걸 갖다 우리는 후적 상태라고 합니다. 안 좋죠. 노킹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연료를 개시할 때의 압력, 그 다음에 후적, 요 두 가지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 장비가 바로 분사 노즐 테스팅입니다. 이 분사 노즐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할 수 있죠. 필기 시험 문제도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 노즐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가 바로 뭐냐? 바로 압력 게이지가 상단에 있는 것처럼 연료의 분사 압력, 그 다음에 연료를 쏘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분사 노즐이죠. 저희가 요거 원래 상호 나오면 안 돼요, 실제로. 그쵸?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상호를 보면서 약간의 위트를 좀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끝단에서 연료가 찔끔 맺히느냐, 후적. 그 다음에 실제로 요즘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은 일정한 높이 밑에 바닥에다가 우리가 종이 같은 거를 깔아놓고 난 다음에 연료를 한번 쏴봐요. 그 연료가 종이에 쏴지면서 일정한 타원형의 모양으로 젖어들겠죠. 연료에 의해서. 그때 순간적으로 높이, 그 다음에 퍼진 각도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분사할 때 얼마만큼의 각도로 쏘느냐, 각도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압력, 후적, 분사 각도. 세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분사 노즐 테스터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압력, 후적 두 가지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테스트하기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결국은 실제 디젤 엔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제적으로 연료를 분사 노즐을 통해서 압력을 만들어서 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보면 연료 탱크가 있고,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가 이렇게까지 항상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차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오랜 기간 안 쓰다 보면은 여기에 연료가 안 차 있겠죠. 안 차 있게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연료를 쏠 때에 실차량에서 연료를 쏘는 개시압력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료의 압력을 채우기 위한 바로 우리가 펌핑을 해가지고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를 펌핑을 해가지고 압을 좀 만들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펌핑 레버.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빼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사 노즐 테스트기의 주위를 보면은 이 모델은 뒤에 있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스크루가 있는데 이게 공기 빼기 나사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펌핑을 했는데도 압이 발생하지 않고 연료가 안 나온다. 그럼 이 안에 공기가 차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좀 풀어서 공기를 빼고 연료를 좀 빼내줘가지고 정상적인 압력을 만들기 위한 공기 빼기 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은 옆에 보면은 잔압 밸브가 있어요. 이 잔압 밸브가 뭐냐면은요, 제가 반시계로 풀어버리니까 0이죠. 제가 시계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시계로 돌리다 보면은
압이 올라가죠. 요 안에서 이렇게 미는 밸브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뒤로 빠지기도 하고 앞으로 밀기도 하고. 얘를 조이면 앞으로 밀면서 일부 연료를 일로 밀어요. 그럼 압이 걸리겠죠.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측정을 하려면 0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에는 잔압을 빼고 해야 됩니다. 0에다 맞추고. 자, 그럼 제가 측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 소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소관의 연료 탱크에서부터 요 노즐 끝단까지 연료가 공기가 없이 꽉 차 있을까요? 안 차 있죠?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측정하기 전에 우리가 펌핑 레버를 통해 가지고 잔압을 실제 엔진만큼 규정값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교수님, 잔압은 얼마만큼 만듭니까? 이 분사 노즐이 가지고 있는 시험량이나 이런 데 보면 규정값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kg 중 스퀘어 제곱 센티미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게 규정 압력이에요. 연료를 쏠 때. 근데 잔압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되느냐? 잔압은 일반적으로 규정 압력의 70% 이상 만들어요. 그 잔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2, 3회 정도 펌핑을 해라. 2, 3회를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3, 4회를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 번만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남아있는 압력에 따라서 무조건 책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잔압은 규정의 70% 이상을 만들어 놓고 쏴야 된다.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펌핑을 한번 천천히 팍 누르면 연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그래서 슬로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슬로우로 펌핑을 갈게요. 올라가죠? 조금 더 할게요. 슬로우로 천천히 올라가죠. 70 정도 만들었어요. 100이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럼 70kg 중까지 스퀘어 제곱센티미터까지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펌핑을 하라는 얘기예요. 70이 안 되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됐죠? 그럼 여기 연료 탱크에서부터 노즐까지는 잔압이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잔압이 차 있는 상태에서 퀵! 끝에서 끝으로 펌핑을 하게 되면은 큰 힘을 가해서 연료를 쏘겠죠. 그때 압력이 반들이 쫙 올라갔다가 잠깐 떨어져요. 측정값은 최고 상승하는 압력을 읽는 게 아니라 상승했다가 멈추는, 떨어져서 멈추는 그 시점의 압력을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을 해볼게요. 자, 잔압을 만든다. 슬로우, 슬로우. 얘 두 번만에 됐어요. 이제 퀵으로 갑니다. 퀵! 어느 정도에서 멈췄다가 떨어졌어요? 110이죠? 잘못 봤다고요? 다시 한번. 자, 잔압은 이만하면 충분해요. 이때는 바로 쏴도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퀵. 그쵸? 110을 약간 넘었죠? 요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분사 노즐의 연료 분사 압력이에요. 110kg 중 스퀘어 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나온 거죠. 뭐 시험장에서는 규정값을 주겠죠. 그 안에 들어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호, 정비 및 조치사항 없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불량하면은요, 불량했을 때에는 분사 노즐을 신품으로 바꿔도 되겠죠. 근데 규정 압력보다 너무 낮게 되게 되면은 요 안에 압력을 조종해주는 조종심이, 이 타입은 조종심이 있어요. 분해를 하다 보면은 이 안에 노즐 스프링 있는 데 쪽에 푸시로드 있는 데에 동그란 와샤 같은 거를 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조종심이에요. 조종심으로 조종 후 재측정,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칠판에다가 좀 이따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근데 내가 시험장에서 봤는데 분사 노즐을 보니까는 독립형 분사 노즐이나 우리가 구멍형 분사 노즐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용량의 큰 압력의 연료를 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직접 분사 실식에서 사용하는 독립형 구멍형 분사 노즐 같은 경우는 이 분사 노즐을 바깥으로 잘 한번 주의를 보세요. 그러면은 크기도 좀 크고, 바깥에 보면은 일자 형태의 스크류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일자 형태의 스크류를 조이면 압력이 올라가고, 일자 형태의 스크류나 십자 형태의 스크류를 풀면 분사할 때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스크류가 뭐냐? 연료 분사 압력 조절 스크류예요. 그런 타입인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딱 봤는데 외부에 옆이나 상단 끝단에 지금처럼 수직으로 분사 노즐을 연결을 안 시켜요. 그 모델들은 측면으로 파이프를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일자나 십자에 스크류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 같은 경우는 분사 노즐 압력 조절 스크류로 조정 후 규정대로 조정 후 재측정, 재점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즘은 측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종합적인 교환하는 작업에서부터 또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 값에 이르기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용어가 측정보다는 점검이에요. 그래서 압력 조절 스크류로 조정 후 재점검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런 모델은 앞만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분사 노즐이 직선으로 연결됐어요. 이런 타입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스프링 있는데 푸시로드가 스프링에 껴주고 그 사이에다가 동그란 와샤를 껴주게 되어 있어요. 두께가 다 있겠죠? 그게 조종심이라고 합니다. 조종심으로 조종 후 재점검 불량일 경우입니다 라고 답안을 쓰시면 아주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어요. 자, 분사 노즐에서는 압력도 있지만 후적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 끝단에서 이슬이 맺히느냐 안 맺히는지 한번 주관으로 볼게요. 다시 이제 한번 쏴볼게요. 자, 70% 이상의 규정압을 제가 형성을 했어요. 쏩니다. 쏘고 난 다음에 요 끝단을 잘 볼게요. 끝단을 잘 보니까 얘는 지금 눈물이 찔끔 나오는 것처럼 이슬이 맺혔죠. 육안으로 봤을 때의 눈물방울 정도처럼 볼록하게 연료가 맺혀 있으면 그때 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손으로 만져본다거나 아니면 얇은 티슈 같은 종이로 대본다거나 그래가지고 겨우 묻을 정도다. 물론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후적의 판단은 육안으로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미세하게 정말로 휴지에 묻을 정도로 묻을까 말까는 요즘은 어려워요. 육안으로 봐서 이슬 정도가 맺히면 후적,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양호,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거의 첫 번째 기계식 분사 노즐의 압력, 후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분사 노즐 테스트기입니다. 분사 펌프 테스트하기가 아니에요. 펌프 테스트하기와 노즐 테스트하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디젤 분사 노즐 테스트기가 할 수 있는 측정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압력, 후적, 분사 각도. 필기시험에서도 중요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RDI라고 하는 커먼 레일이라고 하는 전자 제어화되어 있는 디젤 엔진에서 시험 항목으로도 나오는 게 있죠. 그 시험 항목으로 나오는 거는 일단 측정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사용했던 기계식이나 요즘 사용되고 있는 전자제어 방식이나 디젤에서 착화를 시키는 방식은 자기 착화 방식이에요. 자기 착화 방식이라는 건 뭐냐? 공기가 먼저 연소실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피스톤이 강력하게 가솔린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3배, 4배 이상 훨씬 더 압력으로 압축을 가합니다. 그러면 공기만 먼저 들어와서 피스톤이 강력한 압축 압력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니까는 공기가 압축을 받으면서 예열, 뜨거워지죠. 몇 도씨까지 온도가 상승해야 되냐면요, 550도씨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최소 500도씨에서 550도씨 이상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공기의 압축열이 그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때 아주 고압의 분사 노즐이 보통은 100kg, 요즘 전자제어 방식은 1000kg, 800kg 이상의 훨씬 더 큰 압력으로 아주 미세한 안개 모양 무화 상태라고 합니다. 미립화된 상태, 안개 모양 상태를 연료를 품어요. 그러면 그 연료가 경유가, 디젤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경유죠. 경유가 들어오면서 스스로 아 뜨거! 그 열을 못 이겨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른 외부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압축열에 의해서만 착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착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젤은 불가피하게 연료 입자를 작게 만들수록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을 하는 거예요. 또 착화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압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 실린더 압축 압력을 이기려면 튼튼해야 되겠죠. 그때 폭발 압력을 이기려면 튼튼해야 되겠죠. 같은 배기량이라고 하더라도 단위 최적, 부피당, 가솔린이나 이런 엔진보다는
강도를 더 세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는 중량이 더 나가는 거예요. 뭐 요즘은 경량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그런 약점들을 많이 극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동일한 배기량이라고 하더라도 디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에 의해서 단위 최적당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다. 하여간 자기 착화를 위해서는 공기를 먼저 압축하고 압축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겨울철엔 어때요? 영하의 날씨. 여름철엔 어때요? 영상의 날씨. 흡입해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똑같이 피스톤이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기가 받는 열은 차이가 날 수 있죠. 특히 겨울철과 같은 동절기에는 차가운 상태의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똑같이 피스톤이 압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열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못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조그만 공간, 요즘 같은 CRT 방식은 직분사 방식이니까는 메인 연소실 들어오는 통로 쪽에다가 우리가 전기 장판 이런 거 다 호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성 호일에다가 전기 주면은 발열 현상에 의해 가지고 뜨끈뜨끈해지죠. 그런 장치가 여기 다 들어가요. 모든 디젤은 그걸 갖다 보면은 글로브 밸브 또는 예열 플러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 때 디젤 엔진은 키를 온에다 놓으면은 돼지꼬리가 나오죠. 계기판에서. 이 돼지꼬리가 예열을 시키는 시간이에요. 예열을 시킨다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폭발 연소를 시키기가 매우 좋죠. 근데 성질 높은 사람들은 그거 바로 시동 걸죠.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 차 망가지는 거니까 학교나 이런 데 실습할 때에는 키 온, 돼지꼬리 나왔네? 아 이게 글로브 밸브 램프구나. 예열 플러그 작동하는 램프구나. 이게 오프되고 난 다음에 시동을 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장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 이걸 보면은 자, 요게 하나, 얘는 사실 넣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팅을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글로브 릴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배선 하나로 들어오죠. 이렇게 자, 배선 이렇게 해가지고 배선 1로 해서 하나로 들어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에다가 동시에다가 전기를 줘가지고 차체하우스예요. 차체하우스. 여기로 전기가 들어와서 차체로 전기가 통하니까는 이 안에 코일이 예열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예열 플러그가 이렇게 있네요. 잘 보면은 요 부분 있는 데가 차체에 이렇게 접지하고 있는 거죠. 요게 하우징이에요. 하우징. 껍데기도 껍데기. 요 끝단에 이 바로 배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요 끝에서 여기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축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우징과 요 축 사이에서는 발열 도체들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일로 들어와서 몸체 쪽으로 어스가 되면서 전류가 통하면서 발열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기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요 끝단이. 그럼 요 안에 공기가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공기를 지져주는, 예열을 시켜주는 예열 플러그예요. 그럼 만약에 단품으로 점검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볼게요. 얘는 저항이니까는 전원을 켜가지고 오hm 단위에 놔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항상 저항을 측정할 때에는 이렇게 제가 세워볼게요. 세운 상태에서 저항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항상 측정 전에 뭘 확인해 줘야 돼요? 0점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꽂는 것부터 볼게요. 자, 여기 벌써 흑색 리드선은 터미널하고 되어 있는 접지 부분에다 연결해 주셔야 되고, 적색 리드선은 볼테이지, 오hm, 그 다음에 사운드라고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다이오드 점검, 메인으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적색 리드선은 연결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항 레인지에다가 선정을 딱 한 다음에 두 개를 갖다가 반드시 맞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맞대 봤을 때 정수 단위가 반드시 0으로 나와야지 정상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0.15 나왔죠. 소수점이 나왔죠. 정수는 0이죠. 그럼 양호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측정을 하고자 하는 예열 플러그를
측정을 하는데 이런 예열 플러그들이나 아니면 몸체를 접지 상태로 이용하라고 그럴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물질이 오염이 됐거나 부식, 녹이 슬었거나 그러면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근데 많은 수검자들이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장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나 접지를 해야 될 곳, 몸체에 통전을 해야 될 곳, 그런 오염이 됐거나 부식이 됐거나 그런 것들을 미처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통전이 되는지를 대보면은 잘 안 돼요. 틀리게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만약에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몸체부터 한번 두 개를 대봐요. 이렇게 잘 통하는지. 지금도 지금 통했다 안 통했다 그러죠. 얘네들이 다 이물질이 좀 묻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정수 0 나왔죠? 그럼 몸체 통하죠? 그럼 몸체를 통전시하면서 시험 보는 거냐? 노. 가운데 중심 전극과 하우징이에요. 그러니까는 끝단은 하나 하우징에 중심 전극이 되고 하나에는 접지되는 몸체도 딱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0점 기다리세요. 디지털은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오는 숫자가 안정화될 때까지 1, 2초 기다리셔야 돼요. 안정화됐죠? 0.85ohm이에요. 이게 예열 플러그의 저항 시험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0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측정은 중심 전구 끝단과 몸체에 나서선 있는 부분을 대서 저항을 측정한다. 0.85 단품으로 측정했을 때 이렇게 측정하시죠? 근데 감독위원이 단품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과 같은 엔진에서 측정을 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측정을 할 때 이렇게 배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배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 통해요. 잘못된 측정이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제가 예열 플러그로 연결하고 있는 요 너트 부분, 배선 부분을 다 풀어서 배선을 빼내고 측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빨리 빼볼게요. 자, 이렇게 배선을 다 제거를 완벽하게 하고 병렬로 다 이 병렬회로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망가지더라도 배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 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배선을 빼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레인지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몸체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몸체를 하나를 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1번 예열 플러그, 2번 예열 플러그, 3번 예열 플러그, 4번 예열 플러그죠? 그럼 몸체를 차차차 제가 이렇게 댈게요. 근데 얘가 제대로 통하냐 안 통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몸체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하나 대놓고 난 다음에 다른 데를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통하죠? 정확하죠? 정수 단위 0이죠? 그럼 몸체가 제대로 된 거예요. 이때 한쪽만 빼가지고 중심 전극에 머리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지금 1번 거 안 나와요. 2번 거 해볼게요. 2번도 안 나와요. 그럼 의심을 해봐요. 진짜 몸체가 통하는지? 통하잖아요. 근데 중심 전극에서 안 통해요, 지금. 1번 거 안 통하죠? 2번 것도 안 통하죠. 3번 거는요. 3번 건 통해. 22ohm이에요 지금. 그쵸? 4번은요. 4번은 킬로 단위 724kg이에요. 0.7kg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700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1번 해볼게요. 1번. 안 돼요. 2번 안 돼요. 3번. 22호. 가장 양호하네요, 얘가. 그쵸? 4번. 0.724. 0.7kg 정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나마 3번은 좀 양호하네. 만약에 시험장에서 규정값이 제시가 되면은 지금과 같이 규정값에다가 측정값을 비교해봐서 규정값 안에 들어오면은 양호, 규정값 안에 안 들어오면 불량. 제가 만약에 감독위원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3번 예열 플러그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굳이 안 빼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3번 예열 플러그를 점검해봤더니 규정값 안에 들어오면 양호, 안 들어오면 불량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에 불량이면 뭐라고 판정 내리면 됩니까? 신품 예열 플러그 교환 후 재점검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돼요. 신품 예열 플러그 교환 후 재점검. 제가 반드시 적재할 때 요령 말씀드렸죠? 아, 여기 무조건 적재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지가 제대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측정했죠. 그게 또 하나의 요령이에요. 자,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